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책임사자 멤버십이 오픈하였습니다. 토요일 사자, 그란데 사자, 벤티 사자, 트렌트 사자, 다이아몬드 사자 많이 많이 가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자보다 나이가 8에서 10살 어린 남자와 결혼하는 것 추천하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보편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니까. 또 여자분이 남자보다 10살 정도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탁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짧은 영상, 뭐 20분짜리 영상, 이거 하나로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각 사람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 다르다. 캐릭터가 다르다. 실제로 여자분이 나이가 많은데도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 분이 있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보기는 흔치 않아도.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이럴 순 없다. 그리고 제 생각도 생각이지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특이하다 느끼는데, 알고 보니 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났으면은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결혼을 너무 꿈꾸는 게 있어요. 드라마의 폐해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완벽한 결혼은 애초에 거짓말이죠. 그건 환상일 뿐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성화되는 과정이니까 그 밸런스와 균형을 찾아갈 때 서로 인내하고, 서로 상대방을 더 배려해 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 완성되어져 가는 게 이제 결혼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 저도 이제 6년 차예요. 결혼 6년 차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댓글을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인생 사신 분도 계시고, 제 채널은 40, 50대도 좀 계시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자기의 생각을 써주시고,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 써주시면 이게 또 댓글이 또 재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부모님께서, 어른이시잖아요. 부모님께서 극도로 반대하는 결혼이다? 만약에, 그러면 그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부모님이 이제 내 아빠, 엄마 둘 다 너무 반대한다.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이상한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 부모님이 그냥 반대도 아니고 정말 반대하신다? 그거는 자식 입장에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은 젊은 분들이 그래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남자를 내가 만나고, 이 남자는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런 확신이 있는데, 제가 쓴 걸 읽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를. 확실한 확신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기준이 오염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정말 괜찮은 남자야. 얘는 진짜 내가 제대로 봤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본인의 가치 자체가 오염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혼율이 그렇게 높은데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는 다 남자나 여자나 다 확신에 의거해서 결혼을 한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믿지 말자. 이게 어떤 어른의 성숙과 성장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젊은 분들, 특히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기가 뭐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이게 막 예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면 또 그게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 확신을 너무 믿지 마시라. 현실은 내 확신으로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8에서 10살 어린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면, 여자분이 30대라고 하면 남자는 20대겠죠? 뭐 20대 초일 수 있고. 근데 그 남자가 아직 대학교도 졸업 안 했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좋게 말하면 타성에 젖지 않은 순수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른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라는 그 세상이 다니까 거기서도 경험이 있고, 내가 1학년 때 다 알아. 2학년 때 그때는 그렇게 휴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3학년 때는 너 그땐 그랬지. 그 안에서의 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을 한 바퀴 다 돈다고 생각하는 느낌도 맞고, 어느 정도 맞겠죠? 근데 이제 세상에 나와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 취업 이렇게 꾸역꾸역 해서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에 막상 또 시작하면 또 달라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것과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돼서 승진도 하고 또 이제 조직도 관리해보고 이런 뭐랄까 사람들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또 이제 뭐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만약에 그때 결혼을 하면 애도 낳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이라는 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너 막 저기 저렇게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 자고 그렇게 살아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타성해졌지 않은 순수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 남자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자신 있는 말이나 이런 건 아직 머릿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떡잎부터 다른 남자들이 있어요. 보면은 진지하시고 신중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또 상대방 공감 잘 해주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년에서 9년, 10년 차면은 살짝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람과 만나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래서 이제, 여자분과 남자분이 10살 차가 난다. 근데 남자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세상을 보는 수준이 같지가 않은데, 남자가 더 어리다? 여기서는 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 30대가 세상 살기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20대가 진짜 살기 힘들다 이게 정말 달라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연애를 하고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해서 얘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는 거겠죠. 근데 얘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살면서 막상 현실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반응과 문제 해결 능력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연애할 때는 관념적으로만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걸 생각하다가 실제로 결혼했을 때는 정반대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하는 건 관념 안에서의 핑퐁일 수 있다. 실제 현실 문제 앞에서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네 번째는 많은 여자분들이 이제 일종의 상담을 한다고 저한테 말을 하면서 저에게 확인과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의 연애 문제를 말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면 자기 남자친구를 두둔하시는 거죠. 치켜 세우거나 우리 애인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성숙하다.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이성적이다.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논리적이다.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의젓하다.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생각이 깊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남자친구를 좋게 보는 마음은 좋은데 그렇게 치켜 세우는 그 마음의 동기 중에 본인 스스로 부끄럽거나 본인 스스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자기 스스로 거절하면서 일부러 그것을 내세우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 자신의 은밀한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의 판단 기준이 미성숙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나 자신의 기준이 오염됐다. 미성숙하다. 아까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 남자친구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분은 잘 못 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깊게 이렇게 툭툭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다 남자들은 의젓한 부분이 있어요. 다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남성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뭐 여자분들이 비이성적이다. 누가 감히 그런 논리에 섣부른 일반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다섯 번째, 아까 했던 말인데요. 부모님께서 심히 반대하시는 건 매우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심히 반대하는 건. 그러니까 그냥 반대가 아니고 정말 반대하는 거. 그거는 좀 자기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 여섯 번째,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남자는 타성에 젖기 시작하면 이제 훗날의 일을, 제가 믿음이 없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남자는 훗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뭣도 모르고 빨리 결혼했다 이러면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런 연예인들 있지 않나요? 예능 프로그램 나온 사람들 자기가 아무것도 모를 때, 젊을 때, 못 모르고 결혼해서 후회한다는 식으로 그런 연예인이 있었거든요. 제가 실명 언급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남자들이란 속성이 지금은 캠퍼스 안에 있고, 뭐랄까, 우리 성경적 연애 결혼과는 결혼할 준비, 정서적, 가정적, 신앙적,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건강한 이런 저러함을 따져봤을 때 결혼 준비가 됐을 때 진지한 마음으로 연애를 하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김 전 대표님께 배워서. 근데 그렇게 돼서 결혼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남자분들이 사회 나와서 이 여자도 사귀고 저 여자도 사귀고 이러면 그 원죄성에 의거한 그 음란의 개념도 있는 거고 타성에 젖는 게 있어요. 타성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쁜 남자들은 아유 내가 더 많은 여자 만나볼 수 있었는데 이 여자랑 내가 빨리 결혼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내가 뭣도 모를 때 그랬지. 남자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친구 앞에서는 면전에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자기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나 자기 친구들이랑 메시지 단톡방 보면 뜨아 하는 게 그런 남자분들의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남자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전 페미니스트가 아니에요. 여하간 그런 것도 그래서 남자가 막 그렇게 막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한 5년 6년 지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회사 다니고 피곤해 절어 있고 육아도 하고 절어 있고 그러면 그 원망을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여자한테 돌린다? 그러면 그 여자분은 이제 그 남편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남편이 우상이 되는 거야. 남편한테 사랑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스며들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마지막 7번째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을 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인이니까. 그러나 정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누가 확언하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제가 연예결혼 멘토링 영상이 있어요. 1월 달에 했던 그 연예결혼 멘토링이 있거든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결혼 신학을 보고 이제 검증받은 목사님의 어떤 책의 내용을 갖고 말씀을 한 거니까 어떤 게 건강한 연애인지 목사님께서 설명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연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 그렇지 않은 열매가 드러납니다. 삶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애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니다 하면 반드시 음란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어떤 열매적인 안 좋은 열매적인 게 나와요. 뭐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불순종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한테 불순종해도 되나 뭐 이런 마음에 뭐 메타인지적인 어떤 반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 그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남자친구는 배제해야 돼요. 왜?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천국은 부부가 가는 게 아니고 나랑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결혼을 해서도 근데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황이고 얘랑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남자랑 결혼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따질 때 자기의 신앙적인 환경을 철저히 신중하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검증을 하는 그 신앙의 자기의 그 길의 여정에는 남자친구를 일단 너무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이 남자를 별개로 생각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보야 아는 거지. 결혼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그러면 이제 거룩한 한 몸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전까지는 뭐 요즘에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연애를 막 오래 하지도 않고 몇 개월 했는데 막 모든 걸 막 다 쏟아주시는 분, 다 보여주는 분. 진솔한 것과 투명한 것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뭐 연애결혼 멘토링 때 맨날 했던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나. 그 정답을 자기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리하자면 남자가 8에서 10살 어린 연하고
또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두 사람만 좋아하는 것보다, 두 사람만 좋다고 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저는 좀 진지하게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혹여 그 여자분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표현이 거칠 수도 있어요. 또 투박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그 마음의 동기를 좀, 그 중심을 자식이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막 엄마 아빠랑 막 갈등하고 다투고 막 울고, 근데 이런 상황 자체가 내가 이 상황 자체를 보고 깨닫는다? 이거는 그 상황 자체가 기도 응답일 수 있거든요. 기도 응답이라는 게 내가 좋은 것만 줄 때까지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고, 이게 순종이니까. 그래서 뭐가 맞는지 신앙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싸움이에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이거 아닙니까? 자기 의를 죽이면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남자분보다 10살이 많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진 않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으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이렇게 보면 좀 보다 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문제의 본질은 자기의 자유의지고 자기의 선택인 거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면서,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면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남겨주시면 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 읽는 사자였습니다. 뿅!